어, 제 그림 진도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서요. 에, 신문을 밀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밀리는 신문 없이 좀 넘어가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찍을 건데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약 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것을 새 책으로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또 이거 뭐 십몇 년 전에 빌려준 돈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 한 300만 원 빌려주고 북한산 가시오가피 받아서 주변에 뿌린 적도 있고요. 음, 아무튼 못 받은 게 더 많고 어, 받아도 꼭 현물로 받아서 제가 다 못 써요. 그냥 현물로 받아서 주변에 선물해버리죠. 그림으로 받은 적도 있고 그림으로 받으면 또 저기 팔릴 만한 그림은 이미 그 빚쟁이가 다 팔고 안 팔릴 그림을 주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선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도 두 개 선물했고 지금 선물할 그림들이 한 다섯 개 있어요. 제 그림 말고 다른 사람 그림. 안 팔죠. 그 값어치가 올라갈 만한 그림 아니면은 안 팔죠. 지금 또 받은 그림 중에 딱 하나 좀 긴가민가 하는 그림이 하나 있긴 한데, 그 노수연 선생님, 이제 산수와 노수연 선생님 제자 중에 서울대 이제에서 은퇴한 박세원 교수님, 심경이가 아무튼, 박세원 교수님 그 부채꼴, 아니, 보여드릴까? 잠깐만. 네, 이 그림이에요. 아, 박세원 선생님, 부채 그림인데, 산수화인데, 저는 이런 그림도 그냥 선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이분 작품이 로마 교황청에 있고요. 미국 백악관에 소장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분 작품이 뭐 로마 교황청에도 걸려 있고 미국 백악관에 걸려 있다고 해서 이 작품의 향후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만큼 저는 작품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배경 같은 게 아니라 그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누구 선물할 거냐면은 그 좀 전에 팔린 그림, 그 800만 원에 팔린 그림을 에, 도와주신 분, 그분한테 그냥 선물하기로 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또 십몇 년 전에 250만 원을 제가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빌려준 돈이 제가 다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이에요. 제가 여윳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좀 돌았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18%막 12% 이자를 물면서 너무 그러니까 망할 줄 알죠. 그 사람이.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전화가 와서 뭐냐면은 저는 정말 귀한 돈을 현찰로 주고 그것을 내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또는 쉽게 팔리지도 않는 그림, 책, 건강음료 음, 이런 식으로 받아서 또 그걸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250만 원 빌려줬던 사람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제 돈도 안 갚고 자기는 또 사업하는 거예요. 그 작은 돈도 안 갚고. 그 잘 될 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로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에 사업 잘 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4년 전에 25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랬더니 20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250만 원 빌려줬는데 아마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 50만 원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자기는 200만 원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한대. 그래서 그것을 200만 원금만 좀 아, 갚아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조만간 전세금이 필요해서 그런다. 그래서 이제 두 달에 걸쳐서 200을 받았어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그 200도 안 줄까봐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0을 다 받고 현재 하는 그 플랫폼 사업이 뭐 돈을 얼마 넣으면은 매달 얼마 나오는 뭐 그런 어떤 광고 플랫폼 사업인데 유럽에서 먼저 출발한 회사고 뭐 프로넷? 무슨 프로넷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저는 그 이름이 뭐고 그 현재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분한테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에 에, 물질성이 어느 정도 끼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비물질성이면은 그러니까 뭐 광고비로 돈을 벌고 돈 넣고 돈 나오고 이런 비물질성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질성이거든요. 이런 물질이 남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박세원 선생님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이라는 거 자기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뭐. 그렇게 물질성이 있어야만은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집안의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 플랫폼 사업에 뭐 사촌, 뭐 동생 누구누구 할 거 집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투자의 다양성이 필요하지만 집안이 잇따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돈 벌고 어떤 사람은 과수원하고 어떤 사람은 닭 키우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광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도 다단계도 하고 이렇게 좀 다각화돼야지 이렇게 어떤 한쪽에서 사업이 망했을 때 서로 또 돈도 빌려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집안 식구들이 이게 죄다 그 한쪽에 그 약간 제가 봤을 때 너무 비물질적이고 이건 담보 가치가 전혀 없는 너무 위험해 보이는 사업에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을 왜 달라고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14년 전에 빌려줬던 돈 250도 안 갚는 사람이 또 이제 과거에 저랑 인연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려워졌어. 그리고 저는 여유가 있어. 또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 왜 받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집안이 지금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여서 3년 내에 뭔가 3년에서 5년 내에 폭망할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또 뭐 애 학비 없다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꼴 나요. 그때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200을 받은 거예요. 최소한 그 원금은 받아야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희망,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로 그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최소한의 염치가 있구나라는 그 어떤 그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구나 이 정도는. 근데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그러면 제가 악마를 도와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고했어요. 수입을 원을 다각화해야 되고 물질성이 담보되지 않는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다각화 시켜라. 뭐 지식산업, 지식을 팔아서 보는 것 또는 뭔가를 물질을 생명체를 키우거나 물질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그 기본적인 가치를 만드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나서 뭐 특허를 낸다거나 그런 몇 가지 말고는 본질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돼요. 신문 들어갈게요.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란 말이에요. 소용돌이 은하. 근데 타원 은하, 뭐 이렇게 막대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이제 어린 신문에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거 나오면은 붙여놓고 그림에 활용을 하거든요. 전에 제가 꿀벌이 멸종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꽃들이 다양하지 않다. 두 번째는 살충제, 농약 때문이다. 근데 유럽에서 꿀벌을 죽이는 살충제를 금지시켰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과학계 뉴스죠. 그 살충제 이름이 뭐냐면 네오니코티노이드인데, 이게 니코틴 있죠. 담배 중독성이 있어요. 이 살충제가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래서 꿀벌들이 마치 그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이게 뭐 맛있어서 피는 게 아니라 중독돼서 그걸 피잖아요. 그렇듯이 꿀벌들도 그 살충제에 오염된 꿀을 빨면서 그 담배 피는 기분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그 과학 잡지에서 본 내용인데, 신문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죠. 꿀벌들이 마치 담배 피는 사람처럼 그것을 그 살충제 묻은 꽃에 꿀을 빠는데, 그게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생식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담배 피면은 그 성불능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꿀벌들이 그 살충제 때문에 여왕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번식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꿀벌이, 뿐만 아니라 독일의 어떤 이 연구에서는 날아다니는 곤충의 75%가 이 살충제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대요. 생식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욕을 못 느끼는 것인지 성불능이 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곤충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사람처럼. 그래서 EU 전체에서 유럽 식품 안전청 EFSA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이게 이제 담배 성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니코티노이드를 야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라는 내용이 영국의 일간신문 가디언지에 실렸습니다. 정말 환영. 우리나라도 금지시켜야 돼요. 꿀벌 좀 쏘이더라도 좀 꿀벌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겨레신문 저번 금요일 책 소개란에 예술가들이 사랑한 날씨라는 책에 그 변덕스러운 영국의 날씨가 영국 문학의 어떤 셈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막 비 오고 천둥 치고 또 개고 뭐 이런 그 날씨의 변화를 즐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창문이 넓은 그런 어떤 전원주택, 그리고 강이나 바다가 보이고 뒤에 산이 있고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생각, 그 강원도 영월 동강이 보이는 어딘가로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 지금도 하고 있죠. 제주도가 매력적인 것도 그 날씨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굉장히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미술관에서는 눈보다 뇌가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 미술관에서는 눈보다 뇌가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 화가로서 이 책을 또 사줘야 될 것 같은 예의상.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제가 딱 어떻게 책을 사기로 했냐면, 집사람이 서점 그게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그래서 도매가로 살 수 있는데, 이걸 딱 사진 찍어서 집사람한테 보내면 집사람이 대신 책을 사주고, 나는 소매가로, 그러니까 그 마진은 그거는 이제 아내의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나는 소매가 정가로 사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제가 책 사는 어떤 그 시간을 좀 줄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자, 어쩐지 미술에서 뇌과학이 보인다. 에릭 캔델 이 사람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 책 제가 봤는데, 다른 책 아닌가? 아무튼 이름이 서양 사람 이름이라 좀 헷갈리는데, 어찌되었건 그 다양한 색깔들의 조합에서 두뇌가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 특히 약간 추상 미술에 더 머리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그냥 늘 보던 풍경화가 정물화야, 이거보다
어, 약간 더 추상화된 미술에서 두뇌는 더 자극을 받고 고차원적인 활동을 한다. 그런 점들. 음, 아무튼 그래서 잭슨 폴록에서부터 앤디 워홀까지 현대 미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캔델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볼 만하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제 그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진을 찍어서 집사람 카톡으로 보내면 이제 저 대신 책을 사주는 거죠. 트럼프 미국 세계 경찰 더 이상 못한다. 이것에 관해서는 그 최진기 씨가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꼭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2019년 경제 전망 경제 유튜브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경찰 해봐야 미국에 생기는 돈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살 필요가 없다. 미국 내의 그 내수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최진기 씨 얘기로 어떤 문제가 터질 것 같냐? 이제 좀 국수주의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대화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계적인 공황은 전쟁의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새해 달라지는 것들 6세 미만 모든 아동수당 월 10만 원, 교사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못 다니게 된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폭 강화된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부동산 대출 잘 안 된다. 중요한 변화들이 2019년 이후의 경제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그 전문가가 한 말이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사계절 다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료전지가 적합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물론 우리가 연료전지는 천연가스에서 추출된 수소를 연료로 해서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제가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은 천연가스를 어떻게 싸게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네요. 당장에 도입되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우리가 천연가스를 싸게 들여올 만한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이건 통일 이후에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전에 감자 가격 2배 정도 오른 적 있죠. 이런 어떤 농산물 가격은 향후 3배까지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튼 이거 대비해야 돼요. 그 슈퍼마켓의 그 야채, 그러니까 쌀 빼고 이런 나머지 그 모든 음식과 관련된 값이 오르면서 엔겔 개수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는 서민들이 도시에서 지금 예산으로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전세가가 60%, 뭐 40% 전세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미 2018년 5월부터. 지금은 뭐 굉장히 그 전세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유세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철저하게 이제 매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건물주들의 순환 시대가 오죠. 조정래 작가와 손자의 그 대화, 글로 쓴 대화. 그러니까 손자가 글을 쓰면 조정래 작가가 의견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논술 편지라고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냄 출판사의 대화, 홍보를 좀 하고 싶고요. 조정래 작가의 말 좀 읽어볼게요. 손자가 선택한 문제를 놓고 두 가지 과제 앞에 서게 됐다. 첫째, 글이 손자가 쓴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둘째, 손자의 예상을 넘어서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작가는 국가와 사회의 중대사를 놓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렇게 글로 대화한 것이 더없이 흡족하다며, 이 글이 단순히 할아버지와 손자의 글쓰기 대화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논술 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러분, 조정래 작가와 해냄 출판사 기억해 주시고요. 저랑 굉장히 인연이 깊은 분이고, 또 인연이 깊은 출판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방금 카톡이 하나 왔는데, 지금 21분 촬영했죠. 책을 좋아하는 구독자분이 제가 20권에 5만원씩 판다고 하니까 4세트를 주문한 거예요. 20만원 보내겠다고. 굉장히 가치가 괜찮은 책이 5권은 최소한 있을 겁니다. 20권 중에서. 그래서 이제 1월 말 이벤트인데, 아무튼 지금 입금을 하시더라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제가 포장을 해서 그 설 연휴 좀 활용해가지고 2월 중순까지 배송이 될 수 있어요. 그 책 20권. 근데 딱 5만 원만 받을 거고, 그 중에서 4,000원, 5,000원은 택배비로 나갑니다. 제가 건당 2,300원에 팔게 되는 꼴인데, 아무도 안 본 완전 새 겁니다. 인쇄소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20권, 30권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권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한 종류가 30권 있는 것도 있고, 50권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100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두꺼운 책은 20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세트로 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책을, 그러니까 거의 한 4만 원짜리 책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어떤 세계 문명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에 거의 한 4만 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권을 채워서 일단은 20박스 정도, 19박스나 20박스 나올 것 같고요. 2차, 그게 1차분 20박스고요. 2차분은, 그러니까 책이 거의 한 1,500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게. 새 책이. 거의 1톤차 이렇게 박스카에 거의 3분의 2 정도, 새 책이 이 정도인데, 그게 그 500만 원의 효과죠.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1차분 20박스인데 현재 4박스가 나갔어요. 이제 16박스는 아마 나갔는데, 지금부터 그냥 돈 받을게요. 이거는 일종의 그냥 자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구독자들에게 주는 어떤 거고, 글쎄 이걸 굳이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500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갚을 수 없어서 책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 받은 책을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그 현물화 한 100만 원만 현찰로 만들고 싶은데, 한 120 정도만. 그거를 제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이제 그 어떤 책 제목하고 이런 건 노출시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물로 주는데, 제가 5만 원을 받고 싶다. 불법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찍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 돈이